기자는 바깥 세상에서 일하는 일을 파헤쳐서 그 진실을 보도하는 게 직업인데요.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0년쯤 했을 때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3, 4년 뒤에는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제 자신에게.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인가? 그때 깨달았죠. 아, 나라는 존재는 빛이구나. 하늘 전체, 우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한데 내가 바로 그 존재구나. watching은 영어로 바라보는 것이죠.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만물이 변화합니다.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도 따뜻하게 변하고,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 아이도 사랑스럽게 성장하거든요. 그리고 어두운 눈길로 또 짜증스러운 눈길로 그 아이를 대하면 아이도 이제 점점점 짜증스러운 그런 그 아이로 성장해야 돼요. 또 일본의 그 에모토 박사가 그런 유명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? 이 빈 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매일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합니다. 이 만물은 이 바라보는 것, watching으로 창조된다는 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. 관찰이라는 게 바로 watching이니까요. 저 자체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존재하지 않은 거거든요. 전자현미경으로 제 몸을 쪼개서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제 몸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, 똑같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? 사람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. 그래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. 왜냐하면 생각이 모든 현실을 창조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품고 내가 그 생각과 한 덩어리가 된다면 내가 어떻게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현실 자체도 사라집니다.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. 사람이 몸만으로 된 존재가 아니다. 빛으로 된 존재이기도 하다. 이런 사실을 알려면은 현대 과학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에너지장 카메라로 그 사람을 찍어보면은, 인체를 찍어보면은 그 에너지장이 이 인체 주위로 이렇게 쭉 둘러싸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그 한번 사진을 보시죠.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. 이 여성의 그 상반신 주위에 이렇게 머리 둘레 이 밝은 색깔의 그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보면은 이 여성은 이 색깔이 밝은 거로 봐서 마음이 좀 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처럼 이 마음이 밝으면 이 에너지장의 색깔도 밝고, 마음이 어두우면 에너지장의 색깔도 어둡습니다. 그리고 이 에너지장에는 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1년 뒤에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도 이 에너지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치유에 또 이용이 되기도 하죠. 그리고 이것은 UCLA의 밸러리 헌트 박사가 스스로 개발한 에너지장, 아주 고성능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. 한 엄마가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지켜보는데 이 엄마의 몸에서 사방으로 투명한 빛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갑니다. 넓고 멀리 퍼져나가죠. 그만큼 이 마음을 열고 아이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가 완전히 활짝 열려버린 거죠. 그래서 이 사랑이 곧 빛입니다. 내가 사랑을 느낄 때 나는 무한해집니다. 왜냐면 나 자신이 완전하게 열려버리기 때문에.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아주 좋아할 때, 나 자신을 완전히 열고 받아들일 때, 또 사랑을 느낄 때, 이럴 때는 나가 활짝 열리면서 이 생각이 사라지잖아요. 무언가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. 그럼 내가 무언가를 아주 좋아할 때는 아무 거침없는 생각이 다 사라지잖아요. 거침이 없죠. 그래서 나가 활짝 열리면서 이렇게 이 빛의 공간과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이 두 장의 사진이 말해주는 건 아주 자명하죠.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
육신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구나. 나라는 존재는 마음을 열면 열수록,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, 나의 공간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끝없이 넓어지는 존재구나. 빛에 한계가 있습니까? 빛은 한계가 없습니다. 무한히 퍼져나가죠. 근데 이 100년만 살다가 죽는 이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. 나를 육신에 갇힌 존재로 착각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나가 그 육신 말고도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무한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세상은 텅 비어 있는데, 그리고 빛으로 돼 있는데, 내가 텅 빈 공간이면 내가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나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시야를 넓힐수록, 나의 공간을 넓힐수록 이게 점점 나가 커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그 몸집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나의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생명력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.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게 2년 전인데, 제가 마음에 눈을 뜨게 하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. 그런데 영 책이 써지지 않는데, 한 번은 제가 이제 창원에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, 이 KTX 출발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아서, 그때 이제 역사 밖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와칭을 했는데, 그때도 역시 이제 하늘을 바라면서 넓은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와칭을 했는데, 그때도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빛이 막 내렸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탔는데, 영 정리가 안 되던 내용들을 이렇게 술술술술 내가 쓴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느낄 만큼 이렇게 술술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바로 비결이구나. 내가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구나.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나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은 그 넓은 하늘을 보면서 시야를 넓혀서 와칭을 합니다. 이 화가 무지무지하게 날 때,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? 그럴 때는 아마도 꾹 눌러서 참거나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르길 기다릴 텐데, 그러지 말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커다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. 그러면은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화가 저절로 사라집니다. 그거는 내가 그 감정과의 거리를 두기 때문인 거죠.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는 건 이 감정과 나와의 공간이 커진다는 것. 다시 말해서 나의 공간이 커진다는 뜻인데, 그렇다면 나의 공간을 더 늘릴 수는 없을까? 10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화가 더 빨리 사라집니다. 그럼 100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화가 더 빨리 사라집니다. 그럼 10,00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화는 더 빨리 사라지겠죠. 이렇처럼 이제 공간상의 거리도 있지만 시간상의 거리를 두어도 화가 빨리 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무지무지하게 화가 날 때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. 5년 뒤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? 화가 많이 가라앉습니다. 그럼 10년 뒤에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? 그럼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. 그럼 100년 뒤, 내 몸이 사라진 100년 뒤에는 내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? 1000년 뒤에는 어떻게 바라볼까? 그러면 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왜냐? 내가 시간상, 공간상의 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나의 공간이 커지고 또 나 자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, 그러니까 50대 초중반까지도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. 그 속에, 내 육신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정해진 운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와칭을 하면서 빛과 만났고, 무한한 이 빛의 공간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, 또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점점
마법처럼 커지면서 그 덩치가 커지는 만큼 그 요술을 부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참 생활이 편해졌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건 제 꿈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발견한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. 그러니까 와칭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얘기거든요.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사라지고 저절로 이 텅 빈 공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다.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